안녕하세요. 부원여자중학교 3학년 여러분,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시간에 숫자, 두 번째 시간에 한자 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부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부수란 무엇일까요? 부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A, B, C를 알아야 되고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역, 니은, 디귿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수란 한자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한자입니다. 우리가 한자가 대략 뭐 7만자에서 9만자까지 된다고 하는데 7만자, 9만자가 모양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기초 한자인 이 부수 214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한글에서도 ABC, 기역, 니은, 디귿처럼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부수라고 부릅니다. 총 개수가 214개입니다. 우리가 214개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한 60개, 70개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부수란 한자의 알파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차근차근 익혀갑시다. 한자의 원칙 저번에 한번 말한 적 있죠. 자, 우리 눈에 둥글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 네모나게 그린다. 우리 눈에 타원형, 달걀처럼 보이면 어떻게 한다? 삼각형으로 그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에 V자 모양으로 보이면 어떻게 한다? 빼기로 표현한다. 우리 눈에 역 V자 모양으로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그린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자를 만듭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수입니다. 달력을 보면 이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이런 거 아시죠? Sunday, Monday죠. 자, 이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자, 이게 뭘까요? 해일. 이거는 달월. 이거는 불화. 이거는 물수. 이거는 나무목. 이거는 쇠금. 이거는 흑토. 우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이 7개가 가장 기본적인 부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좀 전에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죠? 예, 해일이라고 합니다. 자, 해 모양을 그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해가 네모나게 생겼나요? 우리가 실제 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또 우리가 만화에서 보면 해를 이렇게 그립니다. 동그랗고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그러면 갑골문은 어떻게 그리졌나 한번 볼까요? 갑골문도 마찬가지로 해를 동그랗게 그리고 가운데다가 빼기, 한일자를 써놨습니다. 물론 갑골문은 딱딱한 거북이 백가죽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그랗게는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동그란 것 속에 1. 그래서 좀 전에 한자의 원칙에서 우리는 동그랗게 보이는 건 어떻게 한다? 네모나게 그린다. 그래서 지금 해 일자는 네모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가운데 한 일자는 왜 있을까요? 해는 항상 동그란 모양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일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일자의 발음을 따서 해를 그렸기 때문에 해. 그래서 한일 아니고 해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다 알겠죠?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둘이 완벽하게 만나고 있고 뽀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역만 한 번에 쓴다. 그래서 일자, 기역, 빼기, 빼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쓰면 되겠죠. 다 알겠죠? 우리 눈에 동그랗게 보이는 건 네모나게 그린다. 해는 항상 한 가지 모양만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 일자를 써준다. 그래서 한일자의 발음을 따서 해도 일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거는 뭘까요? 꼭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이건 뭘까요? 달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이란 이런 게 달이죠. 갑골문의 달을 한번 봅시다. 갑골문의 달도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초승달이나 반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세로 막대기로 그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숫자 배울 때 열, 십자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달 같은 경우는 모양이 몇 가지일까요? 달 같은 경우 모양이 몇 가지일까요? 요즘 우주 로켓을 타고 나가서 보면 한 가지 동그란 모양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달은 30가지의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왜? 매일매일 모양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달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갑골문과 지금 글자를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외우기는 어렵겠죠. 옛날 사람들도 달에 가고 싶었겠죠. 근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못 타고 가고 싶었을까요? 예, 사다리를 타고 가고 싶었겠죠.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닮은 거는 앞으로 뭐라고 생각한다? 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기라도 합시다. 물론 갑골문을 기억하고 외울 수도 있지만 사다리처럼 생겼으니까 왜 사다리 모양일까? 옛날 사람들이 달에 가고 싶을 때는 사다리 타고 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쓸 때는 어떻게 쓸까? 여기는 기억밖에 없죠. 그러면 시오 써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빼기 마우스로 쓰고 있는 거라 좀 모양이 그렇네요. 다시 시오 쓰고 기억 튕겨주고 빼기 총 사익으로 쓰면 되겠죠. 자, 이걸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지구하고 달과 해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말했습니다. 나는 동그라니까 네모나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달도 나도 네모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말했죠. 이 조그만 놈이 너랑 나랑 똑같다고?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내가 1등이고 넌 2등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달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태양 저 자식이 나보고 2등이래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겠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다 보니까 마스카라가 지워져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외울 수 있겠죠. 한번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선생님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일, 달월 한번 잘 구별해 봅시다. 자, 이 한자는 뭘까요? 예, 이 한자는 불화자입니다. 여러분 불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나요? 한번 볼까요? 불은 대충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빨간 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파란 건 뭘까요? 파란 건. 파란 건 뭘까요? 불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불똥들이 튀어나가죠. 그래서 튀어나가는 불똥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좀 그럴듯하죠.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먼저 시옷 두 번째 짧게 쓰고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쓰고 시옷 두 번째 짧게 이렇게 써도 되고 먼저 불똥들 먼저 써주고 큰 불줄기 써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도 되고 불똥들 먼저 쓰고 셋, 넷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조심 포스터 그릴 때 불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좀 비슷하죠. 얼추 장작 두 개가 타고 있다. 갑골문을 보면 지금 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는 불 모습을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조심 포스터에 그리는 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3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은 불의 모습을 똑같이 그린다. 자, 금문에 와서는 모양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불, 그 다음에 소전. 자, 이게 갑골문, 이게 금문, 소전입니다. 사실적인 불을 조금 더 추상화시킨 거겠죠. 자,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이 글자는 물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한자란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근데 물은 모양이 있나요, 없나요? 물은 모양이 없죠. 그럼 어떻게 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떻게 그렸나 한번 알아봅시다. 갑골문에는 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이 꾸불꾸불은 S라인은 뭘까요? 이 파란색 점은 뭘까요? 자, 물 같은 경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볼 수 있냐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런 냇가를 보면 볼 수 있죠.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물의 모습. 그러면 이 파란색 점들은 뭘까요? 또 우리가 물을 언제 볼 수 있나요? 비가 올 때 볼 수 있겠죠. 요즘도 우리가 만화에서 비를, 물방울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이 갑골문 물숫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불구불 V자 모양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양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길의 모습은 일자로, 그 다음에 물방울 모습이 약간 바뀌어 있죠. 이렇게 좌우 대칭적인 글자는 저번에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가운데 일자 튕겨주고 왼쪽에다 기역 한 번에 오른쪽에다가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우리가 쓰는 시옷 쓸 때 이 시옷 첫 번째를 짧게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 다음에 시옷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기억나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숫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생각해 봤어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수영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점심 때 이 물풀을 먹으려고 둘이 서로 경쟁하다가 서로 뽀뽀하게 되었다. 그래서 뽀뽀하는 주둥이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물풀이 있고 이쪽 물고기 주둥이, 이쪽 물고기 주둥이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예, 나무목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생겼나요? 한번 갑골문을 봅시다.
갑골문에는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처럼 보이나요? 작년에 학생들은 오리발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술 시간에 나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다 색깔만 조금 입혀보면 됩니다. 자, 흙 이렇게 하면 완전 나무가 되죠. 완전 나무죠. 이제 나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좀 전에 이렇게 해서 몰랐었는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자라는 건 그림에서 기호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V자 모양, 가지, V자 모양으로 보이는 가지는 어떻게 표현한다? 일자로 표현한다. 역-V자 모양으로 보이는 뿌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한다. 야, 가지야, 뿌리인데 같이 우리 붙어 살자. 그래서 뿌리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무, 목 이렇게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쓸 때는 빼기, 기억 니은 없으니까 빼기 일자, 시, 옷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사획으로. 그 다음에 흑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흑토라고 합니다. 흑의 모양이 이렇게 수학 시간에 배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생겼나요? 아니죠.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옆에 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흙을 이렇게, 아마 이 빨간색은 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삽질을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쫙 퍼놓은 모습,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자, 이 모습이, 여기에는 흙 알갱이가 몇 개일까요? 수십, 수백 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열십자 갑골문으로 이렇게 썼었죠. 열십자 갑골문으로, 열십자 갑골문으로.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수십 개, 수천 개 있는 거, 흙,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흙토.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한자 시간에는 뭐다? 흙토다. 빼기 일자,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중에 가장 복잡해 보이죠. 자, 쇠금자입니다. 쇠덩이 또는 뭐라고도 한다? 황금 할 때 금자입니다. 황금. 이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금. 자,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 밑에 흙을 파다 보니까 번쩍번쩍 하는 게 있더니 그게 황금이더라, 금덩이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산 밑 흙 속에 번쩍번쩍 있는 금 쇠덩어리. 이 당시 사람들에게 쇠라는 건 황금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자, 시옷 있으니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빼기, 빼기, 일자,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성에 사용할 때는 김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유신 할 때도 그때는 금유신이 아니라 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풀이죠. 풀. 풀은 만화에서 보듯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쑥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 보면 뭐만 그려져 있죠? 줄기랑 이파리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V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파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숫자 10이랑 헷갈립니다. 그리고 풀이라는 건 한 포기씩 나는 경우가 없죠. 무더기로 나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많다는 걸 표현할 때 같은 모양을 두 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열십, 열십자 모양이 두 개 있으면 그건 뭘 나타낸다? 풀을 나타낸다. 풀초, 풀초. 그래서 줄기, 이파리, 이파리, 줄기, 이파리, 이파리. 풀은 무더기로 나기 때문에 두 개씩 그린다. 그래서 풀, 열십자가 두 개 있으면 앞으로는 뭐다? 풀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하고 달리 뿌리 쪽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뿌리 쪽만. 전혀 닮지가 않았죠. 이럴 때 박 선생님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자, 대나무는 이렇게 키가 쑥쑥 자라죠. 특히 비가 오고 나면 대나무가 쑥쑥 자라죠. 그래서 생각해, 쑥쑥 자란다. 대나무는 쑥쑥 자란다. 쑥욱, 쑥욱 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쑥, 여기다가 한꺼번에 욱, 쑥, 시옷을 약간 틀어서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쓸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옷 첫 번째 빼기 일자 튕겨주고, 시옷 첫 번째 빼기 일자 튕겨주고, 그래서 쑥쑥. 그랬더니, 자, 작년 학생들이 쑥쑥만 기억나서 대나무 죽자를 쓰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옷 두 번째 액을 또 빼기로 생각하고 요 두 개를 하나를 합쳐줘야 됩니다. 쑥쑥. 자, 좋은 아이디어였나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아이디어. 갑골문과 지금 글자 모양이 좀 너무 닮아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닮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 뭘까요?
예, 벼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쌀나무겠죠. 쌀나무. 지금 글자도 보면 밑에 파란색이 뭐였죠? 나무목입니다. 그럼 이 위에 이 빨간 건 뭘까요? 도대체 나무 위에 달려있는 이 빨간 건 뭘까요? 갑건을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뿌리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숙여 있죠.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았으면 금방 봤을 이 벼입니다. 벼. 벼가 익어가지고 알맹이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나무목처럼 쓰고 위에 이 숙이고 있는 이 삭을 이렇게 시옷 자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빼기 일자 시옷. 절대 이 첫 번째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시옷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빼기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빼기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는 뭐 같나요? 자, 이것도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화살표처럼 생긴 게 있죠. 자, 이게 가시나무를 이렇게 갑골문에 그려놨습니다. 이런 가시나무,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그 다음에는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를 사방으로. 그 다음에는 가시를 마치 방패처럼 접근하지 못하는 하는 가시처럼 이렇게 방패처럼 양쪽으로 해놓고 하나만 뾰족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갑골문이 이렇게 바뀌고 갑골문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모양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가시나무 자자가 됩니다. 가시나무 자자. 여기도 물론 나무목 모양이 있죠. 나무는 나무인데 가시처럼 찌르는 나무. 가시 모양이 사실적으로 그렸다가 점점 약간의 추상화가 되는 단계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꼭 외워봐야 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겠죠? 여기에 기역 하나 있으니까 빼기 일자 기역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도 보면 여기에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가 뭔가 나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 거라는 소리겠죠. 갑골문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인데 가지 부분이 꺾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보리입니다. 보리. 여러분 보리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보리. 보리죠. 벼랑 보리. 우리 인간의 가장 주곡식이죠. 그래서 벼가 1등이니까 벼가 보리한테 말했겠죠. 야, 이 꺾어 이 자식아 내가 1등이야. 그래서 꺾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랑 비슷한 걸 느낄 수 있나요? 아, 좀 전에 가시자자를 약간 응용했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보리에다가 가시자자를 응용했을까요? 보리는 이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까끄락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옷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찔리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보리는 이렇게 가시나무랑 조금 벼한테 져서 2등 꺾여 있고 마치 꺾여 있는 이 모습이 화살처럼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이 화살의 모습과 벼의 모습을 합쳐서 원래는 볼이라는 글자인데 지금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했다고요? 원래는 볼이라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오다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쓸 때는 빼기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두 번째,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래는 볼이었는데 지금은 오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나무라고 그랬죠? 그럼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뿌리죠. 그럼 뿌리라는 글자는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 만들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기가 뿌리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죠?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뿌리. 이 부분이 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나무에서 이 부분이 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점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 점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뿌리, 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지 나무에서 중요한 또 가지가 무성해야 되겠죠. 어디가 가지일까요? 이 부분이 가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V자는 일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지는 끝없이 자라나가니까 위에가 끝없이 길어져야 되겠죠. 끝없이 길게 써야 되겠죠. 위에가 길고 아래가 짧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가지말. 원래는 가지말자였는데 가지는 끝없이 자라나니까 지금은 가지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끝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 사전 찾기를 할 테니까 이 5편 하나를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수, 한자의 가장 기초적인 한자라고 할 수 있는 부수 214개 중에서 한 12개 살펴봤습니다. 자, 214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80개 정도는 꼭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한 서너 시간 통해서 그 80개 한자를 익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